네, 현재 시간 2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2% 넘게 상승하다가 차익을 실현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지수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됐고요. 반면에 코스피가 1%가량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수급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무슨 종목을,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이정민 이사와 함께 골라보도록 할게요. 예솔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장에서 굵직한 종목만 모아봤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급등에 오늘 반도체주 위주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장의 관심은 반도체가 아니라 그냥 코스닥인 것 같고요. 그쵸. 오전장에 강했던 삼성전자마저도 현재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왜 힘을 또 못 쓰는 건지 수급의 이동 때문인 건지 예솔로 의견으로 확인해 보시죠. 의외로 모두 다 예스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뭐 주가 측면이라든가 수급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거리낄 게 없는 건지 네. 오늘 그러면은 마이크론의 호실적을 온전히 주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마이크론 대비해가지고는 당연히 지금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그래도 오늘 주가 흐름이 좋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 아쉽죠. 네, 국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수급 안에서 시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이슈에 지금 현재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주가 지수 자체가 어쨌든지 여전히 좀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렇게 주가 지수가 불안할수록 오히려 새로운 이슈에 더 많은 이제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어쨌든지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주도주 역할을 했다라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이제 그 업무 보고 때문에라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속보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목이 쏠리고 있는 테마주 쪽으로 많이 자금이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관심이 바뀌고 있다. 네. 그럼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코스피 성장률에 비하면 코스닥의 성장률이 적은 건 사실이다라고 그쵸. 이야기를 네. 했고 여기 부실 기업들을 퇴출시켜야 된다. 자본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럼 정말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오늘 장이 마치고 나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뭔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우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네, 뭐 이미 그런 기대감을 안고 사실 오른 종목들도 있죠. 네. 이번 주만 하더라도 관련돼 이제 그 또 테마군을 형성해서 올랐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를 찾아 떠나기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반응했던 종목들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 내가 코스닥 종목 안에서 찾기가 힘드신 분들은 요즘에는 또 지수 연계형 ETF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수에 아예 그냥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도저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히 주도 섹터, 특히나 이제 돈을 벌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들 안에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앞으로 좀 돌아와서 삼성전자를 좀 설명을 한다면요. 네. 마이크론에 빗대어서 우리가 예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이제 등장했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KB증권에서 지금 현재 내년 영업이익 전망 같은 경우에는 100조를 이제 예상하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좋은 리포트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전년 대비해가지고는 129% 영업이익이 성장한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100조 전망까지도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왔던 뉴스들을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장기 공급 계약과 관련되어 가지고 최근에 뭐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삼성전자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특히나 그 LPDDR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요청을 했으나 삼성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약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만큼 지금 디램 가격 자체가 워낙 급격하게 이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보니 당연히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최대한 계약을 늦추는 게 오로지 더 본인들에게 영업이익에는 훨씬 좋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좀 눈여겨본 부분은 최근에 그 평택공장 그 클린룸용 마스크 소비가 굉장히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분기 누적 구매량이요. 작년 한 해 구매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평택공장이 이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동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던 평택공장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부분을 뛰어넘고
실적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레거시 파운드리 라인이죠. 8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월 한 3만 장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나왔던 기사가 엔비디아에 이어서 인텔까지도 수주가 이번에 발주가 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 8나노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성숙도가 굉장히 높고 원가 절감도 이미 될 대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라인입니다. 그래서 8나노 공정이 지금 현재 풀캐파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첨단 공정에 대해서도 추가 수주가 기대될 것으로 시장은 현재 예측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레스를 받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시장은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하잖아요. 마이크론의 실적도 확인했는데 코스피에서 오는 삼성전자가 힘을 내지 못한다라는 거는 코스닥으로 이동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과연 이정민 이사의 생각은 어떤지 총평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견 주시죠. 매수 가능하다. 당분간 네. 코스닥이 대세라면 네. 같은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소부장주를 공략하는 게 더 매력적이진 않아요? 당연히 더 매력적이죠. 아, 그래요? 네, 당연히 더 매력적이라고 저도 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한 종목만 몰빵해서 사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어도 세 종목 이상은 매매를 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삼성전자나 또는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업체들을 매매를 해도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 삼성전자가 저는 비싸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호주가 그럼 삼성전자냐를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증권사 리포트들처럼 14만 원, 16만 원 갈 거면 SK 하이닉스 더 많이 가겠죠. 네, 시장은 항상 1등주에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반도체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그러한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섹터를 이렇게 쉬어갈 때 오히려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전체 매수 의견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매수인데요. 대형주로 하나로 몰아가자가 아니라 당연히 코스닥의 수급이 좋아진다면은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일 반도체 소부장의 매력은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오름 테라피틱이 이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450억 원 규모의 전환 우선주 투자 유치 소식에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현재도 20%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냥 이 투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스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주가만 노고요. 모두 다 예스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슈가 오늘 네.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투자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되게 의미하는 괄목할 만한 뉴스입니까? 굉장히 좋은 일단은 뉴스는 맞죠. 특히나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네.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 없이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전환 우선주 투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해서 주가가 오늘 장중 한때 그래도 10만 9,800원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호재성 뉴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동안 기존에는 국내 이제 투자자들 특히나 이제 기관계 투자자들, 바이오 섹터를 선호하는 기관계 투자자에서 많이 투자 유치가 들어왔다라면 이번 같은 경우에 미국에 있는 그 와이스 자산운용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이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성 뉴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쟁이라면 당연히 날짜에 민감하게 또 매모 체크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동사 주식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납입일 같은 경우에는요. 1월 13일, 그다음에 1월 1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에 정확하게 돈이 입금되는지 추가적으로 공시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2만 원대였습니다. 2만 원대였는데 오늘 이제 10만 원대까지 오른 이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 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현재 전환 청구가 언제부터 되는지 알아야 될 텐데요. 이제 2027년 1월부터 가능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납입이 완료된 다음에는 당연히 시계추를 27년 1월로 맞춰 놓으시고 그 이후에 과연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만약에 현재 가격대까지 안 올라와 있다라면 현재 가격대 이상을 넘어갈 것으로 우리가 또 기대를 좀 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날짜를 꼭 달력에 메모해 두시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점도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 회사의 뭐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오는 것일 수 있으니 그쵸.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성장성만도 한번 놓고 봐볼게요. 네. 최근에 이 주식시장에서 새내개주 에임드바이오의 상장으로 인해서 ADC라는 단어가 또 네. 한 번 화제를 몰고 있잖아요. 그쵸.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있었던 키워드이긴 하지만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ADC라는 키워드 안에서 오름 테라퓨틱스의 매력은 어때요? 좀 뭐 선두 주자입니까? 아니면 이제 막 진출하는 그런 주자입니까? 이제 막 진출한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DC 같은 경우에는 세포 사멸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코로나 이후로 화제성이 좀 많이 되어서 관련된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뛰어오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는 리가켄 바이오를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동사가 지금 현재 그 주장하고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DAC라고 합니다. DA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세포 사멸이 아니라요. 표적 단백질 자체를 분해하고 제거한다라고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항암, 특히나 이제 항암제를 개발함에 있어서 일반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목적이 되고 있는 나쁜, 그러니까 악성식 생물질만 타겟팅해서 죽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시장에서는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임상 단계 진입을 앞둔 주요 파이프라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린다면은 ORM1153이라고 하는데요. 혈액암 치료제 후보 물질이죠. 관련되어 가지고도 앞으로도 임상 단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이번에 유치한 자금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임상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우리가 후속 뉴스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름 테라퓨틱스의 DAC는 ADC보다 한 단계 진화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전체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땐 리가켄 바이오와 비교해 봤을 땐 이제 막 이 시장에 그쵸. 발을 네. 들이고 있는 성장 기대주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주가는 노후를 받았거든요. 그게 좀 걸리네요. 총평 보시죠. 오름 테라퓨틱스 오늘 신고가 기록했는데 관망하자라는 의견이에요. 이 관망이 그래도 내려오면 난 또 살래라는 관망입니까? 아니면 여기서는 일단락 됐다라고 봐야 되는 좀 부정적인 관망입니까? 저는 일단 일단락 됐다라고 솔직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원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6개월 만에요. 500% 이상 오른 종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고가권에서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왔다라면은 일단은 그 전에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엑시스를 하는 구간이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좀 쉬어가면서 가격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그때 신규로 좀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좋게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은 관심 종목에 둘 수는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부정적인 관망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이 종목도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비트론 넥스텍인데요. 모비스와 함께 거의 뭐 두 종목이 오전장에 화제가 됐었죠. 지금은 윗꼬리가 달린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핵 융합 발전 기술 기업을 합병하면서 오늘 국내에서 관련주가 움직인 건데 저희는 이 회사 하나를 한번 파고들어 볼게요. 예솔로 의견 보시죠. 수급을 노를 주셨는데 저는 의외로 네. 오늘 거래도 활발하고 뉴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붙었기 때문에 네. 수급이 주가를 끌어올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기간이 홀딩이 안 되어 있는 창구 쪽에서 지속적으로 아. 매도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은 제가 놓으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근데 동사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장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들은 전부 다 사업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뉴스에 적극적으로 반응만 잘한다라면은 굉장히 재밌게 끼 있는 종목으로 앞으로 좀 많이 증권 방송에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대충 좀 시청자님께 안내를 좀 해드린다라면은 일단 우주항공 섹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즈마 사업, 그다음에 핵 융합 사업, 그다음에 핵 가속기 사업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은 그 트루스 소셜 쪽에서 이제 뉴스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핵 융합과 관련된 키워드를 가진 종목들이 모두 다 반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스페이스X 관련주로도 엮일 가능성이 높고 핵 융합주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호재성 계속 뉴스가 미국 쪽에서 흘러나온다라면은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키워드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사업 영역을 네.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그래도 스페이스X 때문에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여기에도 발을 담글 수 있고 핵 융합이라는 키워드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 모두 다 예스를 주셨습니다. 그럼 현 구간에서 이 종목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도 괜찮은지 총평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항상 오르는 날엔 사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비트로넥스텍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달렸고 그러면 적립식으로 모아가 봐도 괜찮은 건가요? 네, 적립식으로까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분할적으로? 예, 네. 분할 매수가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1,960원이죠. 네, 이 가격대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000원에서 만 원 사이에서는 저는 모아나가는 전략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최저점이 9,020원이죠. 그래서 9,000원 이탈하면은 당연히 손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엔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동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그마치 업력이 2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리호에도 엔진 부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국책 연구에 다수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던 국책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동사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분명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시장에서 입소문이 많이 안 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나가서 적립식까지 언급을 드렸는데 그냥 분할 매수 정도에 네. 충분히 가능하고 목표 주가 15,000원 아직 시장에서 이 매력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에 여러분들 먼저 선점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세 가지 예술로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